그것은 어린애가 마구 그린 사람 같은? 머리털이 없다. 아니, 드문드문 선인장처럼 나있다. 애초에 머리털이 날 곳이 없다. 칼로 깊이 찌른 듯 수십 군데 벌어져 있었다. 수박에 칼질을 수백 번 한 모습. 살인지 피인지 뇌수인지 모를 걸쭉한 액체가 천천히 그것의 구멍들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이 민수의 왼쪽 아래에서 아가리 같은 것을 벌리고 있다.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아가리로 흘러들어간다. 살짝 긁힌 상처가 아니다.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것과 눈이 마주친다. 아니, 마주친 것 같다. 눈이 있어야 할 부위에는 텅 빈 구멍과 어둠, 흘러나오는 걸쭉한 액체들 뿐이었으니까. 순간 비명소리와 도망치는 소리에 정신이 든다. 너무 춥다. 몸이 덜덜덜 떨린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근데 민수는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서 있다. 짧은 그리고 엄청난 고민 끝에 민수를 들쳐매고 뛰었다. 뒤돌아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동시에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르듯이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현관문 안쪽에 수많은 종이들이 보였다. 분명 밖에선 못 봤는데 그럼 민수는 봤다는 뜻인데. 난 문을 부수듯 열고 나왔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안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와서도 한참이나 뛰었다. 그리고 저쪽에 애들이 보였다. 아주 조금 안심이 되면서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마 조금 더 뛰었으면 죽었을까? 등에 있는 민수가 무슨 소리를 낸다. 친구들한테 도착해서 그제야 민수를 내려놓고 쓰러졌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영진과 호성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랑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명규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인 듯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몇 명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아,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끝내고 오는 영진에게 물었다. 성규, 너 괜찮아? 민수는 구급차가 와서 먼저 데려갔어. 우리도 일단 명규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내려가자. 짐은 우리가 다 챙겨놨어. 아니, 그게 아니고 민수는 어떻게 된 거야? 저분들은 누구고? 그게... 영진의 말은 이랬다.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허나 귀신을 느낀다는 말은 아주 거짓은 아니었다.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부에 무언가가 휘감는 느낌을 느끼는 정도? 영진은 처음 집을 볼 때부터 기분이 나빠졌다고 한다. 누가 죽일 듯이 쳐다보는 느낌? 지금까지 다녔던 흉과 폐교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러나 느낌이 틀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큰 피해를 본 일도 없어서 괜찮을 거라 믿었다. 영적인 분야를 공부한 것도 아니었으니 조금 민감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대문의 끈을 넘었을 때도 기분 나쁜 느낌이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어서 별다른 걱정은 안 했었는데 현관을 넘어서 그때부터 느낌이 달라졌다. 공기가 끔찍해졌다고. 몸을 휘감는 공기가 소름이 돋고 따끔거릴 정도였다고 했다. 그리고 문제의 2층에서 내가 부적이란 말을 꺼냈을 때 영진은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가자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민수가 방문을 열었고 다 죽는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모두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영진도 그것을 봤다. 처음엔 그것이 자신의 눈에만 보인 줄 알았었고 가장 먼저 도망친 게 영진이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른 것도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면 알아서 다들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다들 도망 나왔고 죽는다는 느낌이 안 느껴지는 곳까지 와서 있는데 나와 민수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할지 상담하는 중에 내가 민수를 들쳐업고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쓰러지고 친구들이 본 민수는 미쳐 있었다. 자기가 자신의 혀를 씹어 입에 피가 한가득 고여 끄윽 거리고 있었는데 근데도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피를 사방에 튀기고 있었다. 영진이 나를 업고 2명이 민수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 소란에 마을 주민들이 슬슬 나왔고 곧 이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장 할아버지 말론 빨리 절이든 무당이든 찾아가 보라고만 하셨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우리가 간 곳에 무엇이 있었는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 곧 명균의 어머니가 오셨고 우린 급히 짐을 싣고 명규 어머니 친구분이 아는 무당을 찾아갔다. 다들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미쳐버린 민수와 우리가 본 그것 때문에 모두 서둘러 무당을 만나 해결하고 싶었다. 12시가 다 되어서 찾아가 무당집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기보단 옛날 기와집 같은 느낌? 커다란 기와집 말고 그냥 외할머니 사시는 조그마한 기와집 같았다. 주변에 민가도 있었고. 제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 평소엔 믿지도 않는 무당에 대한 기대치를 내가 너무 높여서였을까?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처음 본 무당은 너무나 평범했다. TV에서 본 것처럼 화장이 진하지도 않았고 냅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냥 개량 한복을 입은 평범한 아주머니였다. 평범한 인상의 아주머니인 우리 4명을 앉혀두고 차를 마시게 했다. 그리곤 영진을 보며 말을 했다. 영매 체질도 아닌 것이 간만 좋네. 눈을 보니 보지는 못할 테고 간신히 끝을 잡아내긴 하는데 무지하니 피할 수 없는 불을 건드렸구나. 이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믿지 않던 세상을 믿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곳에서 그것을 본 일까지 해서. 지금 봐선 붙어온 것이 없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줄래? 아주머니가 주신 따뜻한 차와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편해진다. 우린 그동안 있었던 일, 우리가 본 그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 들으신 아주머니인 민수를 봐야 알겠다며 혹시 모르니까 하루를 여기서 보내라고 하셨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고도 정말 거짓말처럼 잠은 왔고, 다음날 민수 어머니와 민수가 함께 왔다. 민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입에는 제갈처럼 입을 못 닫게 하는 기구가 있었고, 팔, 다리는 계속 흔들어댔다. 다행히 무당 아주머니 앞에 있을 땐 조금 얌전해졌지만, 우린 아주머니 옆에 죄인처럼 서 있었고, 아주머니는 민수를 보고 고개를 저으셨다. 무죽이야. 피를 받아먹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구출하려고 해도 입안 가득 피를 물고 있으니 귀신밥을 받아먹겠어? 절에 가서 천도제를 받으려고 해도 무죽이가 관욕을 하겠나? 피 물고 음양이 가능하겠나? 힘들 거야. 한참을 울던 민수 어머니가 민수를 데려가고, 무당 아주머니는 우리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마 니들은 괜찮을 거다. 저 친구가 다 가져간 거야. 혹시 모르니까 나 아는 곳에 3개월만 머물다 내려와. 그렇게 우린 소개받은 곳으로 갔다. 소개받은 곳이 절이라서 처음엔 놀라긴 했지만, 민수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우린 이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절은 생각보다 지낼만 했었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 전에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볼까, 그 공포 때문에 내려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린 그곳에서 술, 담배, 그리고 고기까지 끊고 3개월이 조금 넘은 100일을 채우고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공포는 많이 희석됐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우린 4명 다 취직한 지금에도 가끔씩 모여 술자리를 가진다. 물론 흉가나 폐교에 가는 취미도 사라졌다.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절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민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칼로 수십 번 자기의 몸을 찔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이 이야기를 듣고도 당신은 흉가에 갈 것인가? 참고, 창작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당이나 구치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썼어요.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